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노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준비가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후 준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요구됩니다. 과거의 금융 환경을 되돌아보면 높은 예금, 금리와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로 인해 노후 준비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금리의 하락 등 현재의 환경은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에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자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와 변화된 환경 속에서 노후 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노후 자산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노후 자산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 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 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 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노후 자산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 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 자산을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넷째, 노후 자산은 자신에게 맞는 자금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 규모보다는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 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노후 자금으로 평생 1억 원 정도를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1억 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번. 1억 원을 그대로 보험회사 즉 연금으로 맡겨서 매달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받는다. 2번. 1억 원으로 지방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저렴한 빌라나 아파트를 사서 매달 3,040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 3번. 안전하게 은행에 예금해 놓는다. 4번. 1억 원으로 은행 우량주를 사서 매달 배당금을 30만 원씩 받는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의 경우 매달 50만 원씩이라는 작지 않은 생활비를 받기는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은 소득이나 투자 없이 계속 쓰기만 한다면 정확히 5년 안에 모두 소진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의 경우 고령화 저출산으로 점점 경제활동 인구들은 핵심 도시로 모여든다는데 만약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오히려 지방은 수요자를 찾지 못해 오랫동안 공실로 비워둘 가능성이 있고 자칫하면 자산 가치를 크게 까먹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 임대소득으로 노후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의 경우 가장 안전하며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1년을 은행에 놔둬도 1억, 3년을 놔둬도 이자가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의 경우는 노후 자금으로 저가주 중심의 리스크가 큰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량주 중심의 투자를 해서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 정해진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 우량주를 사면 당장은 주식이 얼마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매달 매년 얼마의 현금, 즉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주 중에는 5%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면
1% 이자를 받지만 은행의 주주가 되면 5%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노후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우리가 노후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노후 은퇴자분들이 가장 꿈꾸는 재정 관리의 원칙은 돈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많아도 2에서 3%대인데 우리가 원금은 지키면서 연 5%만 받을 수 있어도 은행 이자의 2배가 되는 것이죠. 자산은 크게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보험자산, 기타 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토지와 임야와 같은 대지가 있으며 금융자산은 주식펀드, 예금,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자산은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투자성 보험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자산은 회원권이나 차량 고가의 미술품 등입니다. 자산은 나이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자산의 비율이 다른데요. 30대라면 이제 막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얻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큰 비중이고 금융보험 자산은 상대적으로 낮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꾸준한 저축을 통해서 금융보험 자산을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60세에는 부동산 자산보다는 금융보험 자산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우스푸어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식형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 직접 투자도 있고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에트나 펀드 같은 것들은 더 높은 기대의 수익을 바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손해볼 확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자산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노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내 자산에서 월 5% 정도 수익이 생기고 그 돈으로만 생활할 수 있다면 최소한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노후의 가장 중요한 개발자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는 예금, 주식, 부동산, 채권, 금 등을 아우르는 금융시장에서 변동성과 방향성이 다른 자산들의 각각 자금을 분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우리가 가진 돈을 모두 한 곳에 넣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은행 예금이나 또는 채권형 자산, 국채, 공채와 같은 자산과 이런 안전자산과는 반대에 있는 주식형 자산, 그 가운데 있는 중립형 자산,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운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노후에는 고정자산인 부동산 또한 결국 주택연금 등으로 잘 금융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금과 부동산은 알겠는데 노후의 주식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모든 자산 관리는 각각 처한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 자산 관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있는 자산을 가능하면 연금화하라는 것인데요.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목돈을 연금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노후에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한 마음보다는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부터 심지어 목돈이 있다는 것을 자식이나 주변 지인들이 알기라도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빌려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 불편하기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목돈을 그저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연금화시키는 것이 좋은데 이 연금에서 남는 돈은 또 재테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테크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월 적립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우리가 보험을 한번 가입하면 짧게는 10년에서 20년, 30년 정도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0년 이상 꾸준히 납입을 완료하는 시니어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는 3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니어분들의 경우 적은 금액이라도 10년 이상 주식이나 펀드를 보험처럼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인프도 있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등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분명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험료 내든 매월 꼬박꼬박 적립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 성공하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에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노후에 1억 원이 있다면 어느 한 곳에 몰아서 놔두시는 것보다는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을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은 적은 금액이라도 보험처럼 꾸준히 사 모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매달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이나 펀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연금의 준비는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망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은퇴 후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후 생활비를 충족할 만큼의 노후 소득, 즉 현금 흐름을 꾸준히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활용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노후 소득을 만들어간다면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에도 돈 관리와 관련된 공부는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이 의지하게 되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들은 소비자의 이익이 자신의 급여와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영상이나 책을 통해 계속 자산 관리에 대해 공부하시고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조언들은 참고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보다 자식에게 꼭 물려주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손이 반드시 그것을 지킨다고 할 수 없으며 책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손이 반드시 다 읽는다고 볼 수 없다. 남 모르는 가운데 음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한 계책을 삼는 것만 못하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이상한 이야기가 있다. 프랑스의 실업과 카페 템프라는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자들이 추잡하게 싸우는 꼴을 보자 크게 낙심했다. 그는 아주 극비리의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유언장에 의하면 그의 막대한 유산은 한 마리의 거머리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다. 상속자들 중에는 이에 신청을 내어 소송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절망을 느낀 가장 극단적인 예가 아닐까. 모든 자연계 중에서 인간만큼 믿지 못할 존재도 없다는 논리는 그래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교활하고 잔악하고 배신하는 무리는 유독 인간 속에서만 그 숫자를 크게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이란 부모의 죽음은 곧 잊어버려도 유산을 잃은 것은 좀처럼 잊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죽어가는 사람의 구두를 믿고 오랫동안 맨발로 다닌다는 영국의 속담도 있지 않는가. 자식에게 남겨진 최선의 유산은 부모의 덕행이다. 칸트는 그의 서한집에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 가문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적이던 양친이 내게 재산을 물려주지는 않았으나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신 점이다. 그 가르침이란 도덕적인 면에서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최상의 것이었으며 나는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깊은 가문의 정을 금치 못한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한다.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자식 또한 나에게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는가? 애정이 없는 효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또한 사랑이 없는 우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효도가 아무리 부모를 섬기는 자식된 사람의 도리라 하더라도 그 속에 애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식이며 위장이며 계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러셀은 행복의 정복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애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애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애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이다.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 계산된 애정은 주어도 소용이 없다. 개선된 애정은 참된 애정이 아니며 그 애정을 받는 사람도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속담에 부모가 온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효자라는 말이 있다. 과거의 금융 환경을 되돌아보면 높은 예금, 금리와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로 인해 노후 준비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금리의 하락 등 현재의 환경은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에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와 변화된 환경 속에서 노후 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노후 자산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노후 자산은 질병사고, 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 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 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 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노후 자산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 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 자산을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넷째, 노후 자산은 자신에게 맞는 자금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 규모보다는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 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노후 자금으로 평생 1억 원 정도를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1억 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번. 1억 원을 그대로 보험회사 즉 연금으로 맡겨서 매달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받는다. 2번. 1억 원으로 지방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저렴한 빌라나 아파트를 사서 매달 3,040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 3번. 안전하게 은행에 예금해 놓는다. 4번. 1억 원으로 은행 우량주를 사서 매달 배당금을 30만 원씩 받는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의 경우 매달 50만 원씩이라는 작지 않은 생활비를 받기는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은 소득이나 투자 없이 계속 쓰기만 한다면 정확히 5년 안에 모두 소진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의 경우 고령화 저출산으로 점점 경제활동 인구들은 핵심 도시로 모여든다는데 만약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오히려 지방은 수요자를 찾지 못해 오랫동안 공실로 비워둘 가능성이 있고 자칫하면 자산 가치를 크게 까먹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 임대소득으로 노후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의 경우 가장 안전하며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1년을 은행에 놔둬도 1억, 3년을 놔둬도 이자가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의 경우는 노후 자금으로 저가주 중심의 리스크가 큰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량주 중심의 투자를 해서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 정해진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 우량주를 사면 당장은 주식이 얼마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매달 매년 얼마의 현금, 즉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주 중에는 5%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면 1% 이자를 받지만 은행의 주주가 되면 5%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노후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우리가 노후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노후 은퇴자분들이 가장 꿈꾸는 재정관리의 원칙은 돈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많아도 2에서 3%대인데 우리가 원금은 지키면서 연 5%만 받을 수 있어도 은행 이자의 2배가 되는 것이죠. 자산은 크게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보험자산, 기타 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토지와 임야와 같은 대지가 있으며 금융자산은 주식펀드, 예금,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자산은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투자성 보험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자산은 회원권이나 차량 고가의 미술품 등입니다. 자산은 나이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자산의 비율이 다른데요. 30대라면 이제 막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얻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큰 비중이고 금융보험 자산은 상대적으로 낮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꾸준한 저축을 통해서 금융보험 자산을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60세에는 부동산 자산보다는 금융보험 자산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우스푸어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식형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 직접 투자도 있고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에트나 펀드 같은 것들은 더 높은 기대의 수익을 바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손해볼 확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자산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노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내 자산에서 월 5% 정도 수익이 생기고 그 돈으로만 생활할 수 있다면 최소한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노후의 가장 중요한 개발자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는 예금, 주식, 부동산, 채권, 금 등을 아우르는 금융시장에서 변동성과 방향성이 다른 자산들의 각각 자금을 분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우리가 가진 돈을 모두 한 곳에 넣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은행 예금이나 또는 채권형 자산, 국채, 공채와 같은 자산과 이런 안전자산과는 반대에 있는 주식형 자산, 그 가운데 있는 중립형 자산,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운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노후에는 고정자산인 부동산 또한 결국 주택연금 등으로 잘 금융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금과 부동산은 알겠는데 노후의 주식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모든 자산 관리는 각각 처한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 자산 관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있는 자산을 가능하면 연금화하라는 것인데요.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목돈을 연금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노후에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한 마음보다는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부터 심지어 목돈이 있다는 것을 자식이나 주변 지인들이 알기라도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빌려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 불편하기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목돈을 그저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연금화시키는 것이 좋은데, 이 연금에서 남는 돈은 또 재테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테크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월 적립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우리가 보험을 한번 가입하면 짧게는 10년에서 20년, 30년 정도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0년 이상 꾸준히 납입을 완료하는 시니어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는 3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니어분들의 경우 적은 금액이라도 10년 이상 주식이나 펀드를 보험처럼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인프도 있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등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분명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험료 내든 매월 꼬박꼬박 적립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 성공하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에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노후에 1억 원이 있다면 어느 한 곳에 몰아서 놔두시는 것보다는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을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은 적은 금액이라도 보험처럼 꾸준히 사 모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매달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이나 펀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연금의 준비는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망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은퇴 후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후 생활비를 충족할 만큼의 노후 소득, 즉 현금 흐름을 꾸준히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활용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노후 소득을 만들어간다면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에도 돈 관리와 관련된 공부는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이 의지하게 되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들은 소비자의 이익이 자신의 급여와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영상이나 책을 통해 계속 자산 관리에 대해 공부하시고,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조언들은 참고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보다 자식에게 꼭 물려주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손이 반드시 그것을 지킨다고 할 수 없으며, 책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손이 반드시 다 읽는다고 볼 수 없다. 남 모르는 가운데 음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한 계책을 삼는 것만 못하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이상한 이야기가 있다. 프랑스의 실업과 카페 템프라는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자들이 추잡하게 싸우는 꼴을 보자 크게 낙심했다. 그는 아주 극비리의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유언장에 의하면 그의 막대한 유산은 한 마리의 거머리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다. 상속자들 중에는 이에 신청을 내어 소송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절망을 느낀 가장 극단적인 예가 아닐까. 모든 자연계 중에서 인간만큼 믿지 못할 존재도 없다는 논리는
그래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교활하고 잔악하고 배신하는 무리는 유독 인간 속에서만 그 숫자를 크게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이란 부모의 죽음은 곧 잊어버려도 유산을 잃은 것은 좀처럼 잊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죽어가는 사람의 구두를 믿고 오랫동안 맨발로 다닌다는 영국의 속담도 있지 않는가. 자식에게 남겨진 최선의 유산은 부모의 덕행이다. 칸트는 그의 서한집에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 가문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적이던 양친이 내게 재산을 물려주지는 않았으나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신 점이다. 그 가르침이란 도덕적인 면에서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최상의 것이었으며 나는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깊은 가문의 정을 금치 못한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한다.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자식 또한 나에게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는가? 애정이 없는 효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또한 사랑이 없는 우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효도가 아무리 부모를 섬기는 자식된 사람의 도리라 하더라도 그 속에 애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식이며 위장이며 계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러셀은 행복의 정복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애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애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애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이다.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 계산된 애정은 주어도 소용이 없다. 개선된 애정은 참된 애정이 아니며 그 애정을 받는 사람도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속담에 부모가 온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효자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주관적인 생각이 반영된 의견이며 노후의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